안녕하세요 여러분, 섬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저의 우울증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 자체가 뭔가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저도 뭔가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저 또한 소통하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의 우울증 이야기,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앓게 됐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제가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소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개설을 하는 것도 저는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조회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죽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영상이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떳떳하지 못하고 조금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밝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조차도 떳떳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서 유튜브를 과연 내가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사실 저의 우울증 이야기 영상을 찍기 위해 제가 바보 같은 짓을 또 했어요. 얼굴을 공개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사실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분명 위로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제 자신부터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용기 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벌써 9년 차입니다. 네, 9년 차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된 줄 몰랐는데 첫 판정을 받은 지 9년 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태어났을 때부터 우울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다져진 아픔이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우울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밝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 무리 가운데서도 되게 중심이 되는 그러한 애였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MBTI로 보면 외향적인 E 성향이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친구들이 사실 전부였어요. 학창 시절 때는. 그래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상호작용이 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뭐 반장 선거, 회장 선거, 정교회장 선거를 다 출마해서 항상 반장도 했었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커서 모든 상황 가운데 중심이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의도치도 않게 되게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쪽 아이들이랑도 친하고 이쪽 아이들이랑도 친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정말 폭이 넓었어요. 그냥 제 성격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언제든. 우울증을 처음 판단받은 거는 사실 미국에서였어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문제가 참 많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어린 나이,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혼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사실 뭐 인종차별이나 아이들한테서 겪은 상처보다 저는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받은 상처가 되게 커요. 계속해서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문제야. 백인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아시안인들과는 다르게 공부 못하는 아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씌워지니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통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 보건실에서
상담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로 막 봉사 시간 몇 시간 채워야 됐고 상담도 몇 시간 채워야 해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솔직하게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싸웠던 이야기, 갑자기 미국에 온 이야기, 미국에서 친구들은 많지만 항상 내면에 외로움이 있다. 그리고 제 자신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덤덤하게 상담 선생님께서 바로 그냥 우울증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약을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당연히 미성년자였으니까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약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오빠가 수능을 보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아, 한국에는 수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날이 있는데 우리 오빠가 수능을 본다.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부모님에게 일주일 후에 이야기해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께 일주일 후에 전화가 갔고, 전화를 받은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아직도 단어 하나하나씩 기억을 하는데, 너가 우울증이라고? 너가 왜 우울증이야? 조금 힘든 것 가지고 우울하다고 하지 말고 우울증이라고 정의 내리지 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 힘든 사람 없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울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냥 우울증이 저에게는 수치심이었어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나는 정말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울하지? 해서 뭔가 죄를 지은 느낌이고, 부모님의 말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쪽팔려서, 알아, 나도 우울증 아닌 거 나도 알아. 나 그리고 안 힘들어. 그냥 상담 선생님이 이상한 말 한 거야. 라고 오히려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약을 복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은 감정을 차단해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제 자신도 약을 복용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우울증을 아는 채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대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제 우울의 원인이 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다 없어지니까 한국에 가면 제가 힘들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괜찮아지겠다 싶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고 한국을 왔죠.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분명 상황과 환경은 미국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근데 지금 제 상황과 상태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고 나는 왜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도 우울하고 심지어 더 심각해져 있는 거지? 왜 나아지지 않고 몇 년간 이러고 있는 거지? 사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저도 자책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우울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제 탓이 아니라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수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조금 힘든 것 가지고 그냥 멘탈이 약해서 우울증인 건가? 그냥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우울증인 건가? 그냥 내가 나약해서 징징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혐오, 자기 비하, 자신감과 자존감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하락을 한 상태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신과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해드리자면 미국에서부터 자해를 했었어요. 응급실을 5번 갔었어요. 상처를 꼬매야 됐고 기부스를 해야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자해에도 중독된 상태고 우울증도
많이 악화된 상태고 우울증에 잇따른 무기력감도 심각한 상태고 불안장애도 사실 자주 나타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그 생각을 시작하면 그 생각에 갇혀서 한없이 그냥 우울감에 빠져내려가더라고요. 2019년 겨울부터 정신과를 다니기는 시작했는데 제가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약도 복용을 하고 있고 무기력감도 해소해주는 그러한 약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아는 채 살고 가다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울하지?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나는 우울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다시 터지더라고요, 이게. 항상 내면의 우울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해결하지 않고 도움을 안 받으니까 이게 나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지도 않고 악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병을 가지고 있으면 노력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안 그런 케이스니까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울감이 2주 연속 지속되거나 마음이 공허하거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깊이의 슬픔,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말할 사람이 없다. 부모님에게도 말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제 인스타그램 DM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정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부모님에게 우울증을 숨기고 산 한 인간으로서 가족들에게 말을 못하면 얼마나 더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힘듦이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를 덜 겪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정말로 정신과를 방문을 하고 싶다,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겁먹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아픈 거잖아요. 저희가 원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오픈돼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갖고 있지 않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다면 집 주변에 정신과를 검색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약은 의사 선생님께서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병원을 처음 가는 것과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치만 첫 발걸음을 떼는 게 가장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 첫 발걸음만 떼시면 훨씬 수월하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면 심리상담가 혹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울할 이유가 없고 별로 우울한 것 같지 않다 해서 그 우울한 감정을 회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처럼 회피를 하다가 계속 꾹꾹 눌러 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더 악화되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미국 이야기도 하고 저의 자해 이야기, 우울증 이야기 그리고 정신과 썰도 풀고 병원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가면 좋은지 이러한 정보성 있는 영상도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재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